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세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 보이는 집이 하나 보이면 그날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루만 고민하면 그 집은 사라져요. 방금 계약됐어요. 집주인이 월세로 바꿨어요. 전세는 이제 안 받아요. 이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집값 전망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 얘기도 아니에요. 무주택 서민의 시선에서 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직장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장치예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전세 불안은 심리적 불안이고 생활의 불안이고 미래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변화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이제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한 번에 큰 돈을 받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하고 금융 환경이 바뀌면 운용도 어렵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반면 월세는 다릅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불확실성도 적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조용히 선택을 바꿔요. 전세 안 할게요. 월세로 받겠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쌓이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세가 줄어든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 사장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55살이신 박 사장님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작년까지는 전세로 5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 계약 만료되면서 고민이 시작됐대요. 전세금을 다시 받아서 어디 굴릴까? 요즘 금리가 불안정한데 괜히 큰돈 묶어놨다가 나중에 못 돌려주면 어쩌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바꿨어요.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대요. 이런 선택을 하는 집주인이 1명, 2명 늘어나면 전세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세 사기 이후 생긴 불신입니다. 전세는 신뢰의 제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심의 제도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세입자는 집을 보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 보증금은 정말 안전할까? 이 불안은 특히 빌라, 다세대, 신축 전세에서 더 크게 작용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세를 아예 포기하거나 안전해 보이는 전세만 몰리거나 결국 전세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는 김대리님은 41살이에요.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전세를 알아보다가 정말 힘들었대요. 괜찮아 보이는 빌라가 있었는데 보증금이 너무 싸게 나왔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1억 8천만 원에 전세로 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래요. 요즘 그런 집 조심해야 한다고요. 결국 포기하고 좀 더 비싸지만 안전해 보이는 아파트 전세를 구했는데 보증금이 3억 원이 넘었대요. 안전한 전세를 찾다 보니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간 거죠. 세 번째는 전세가 제도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거래라는 점입니다.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보증, 심사, 기준이 있어요. 이 문턱이 높아질수록 전세는 줄어듭니다. 예전엔 가능했던 계약이 이제는 위험이라는 이유로 막혀요. 그럼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월세 받을게요. 또 한 채의 전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출이 막히면 전세도 막힌다는 점입니다. 전세의 현실은 이래요. 대출 없이는 전세가 불가능한 가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빡빡해지면 사람들은 선택을 바꿉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월세로요. 이건 이동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더 귀해지는 거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 과장님은 48살이에요. 작년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이사를 준비했는데 대출 한도가 확 줄었대요. 전세자금 대출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론 1억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 원짜리 반전세로 옮겼대요. 매달 60만 원씩 나가니까 생활비가 빡빡해졌고요. 이 과장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를 더 숨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집값만 오르는 거 아냐? 하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사갈 새 집이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존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사 도미노가 멈춘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 안 나옴, 기존 전세 안 풀림, 전세 시장 꽉 막힘.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은 전세난을 빠르게 깊게 만들어요. 송파구에 사는 최 부장님은 52살이에요. 올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알아봤는데 입주 물량이 거의 없더래요. 예정됐던 단지들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요. 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1년 더 연장했대요. 최 부장님은 이사를 못 가니까 지금 살던 집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 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면 전세 시장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공급 대책이 왜 체감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공급 늘린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집은 발표로 생기지 않아요. 인허가, 공사, 분양, 입주.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장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세만 봐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도 체감은 늦고 그 사이 전세난은 먼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리 내려가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금리 변화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집주인은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세 X, 월세 O. 이 선택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해요. 자,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이 체감하는 전세난의 현실은 어떨까요? 전세난은 가격 문제로만 오지 않습니다. 첫째, 더 멀리 밀려나요. 둘째, 더 급하게 결정해야 해요. 셋째, 결국 월세로 떠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책하게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세를 구한다는 건 좋은 집을 찾기보다 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장이에요. 전세금 회수 가능성, 집주인 구조, 무리한 조건은 없는지.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덜 아픈 선택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현실입니다. 먼저 아주 불편한 말부터 하겠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예전만큼 안정적인 삶을 만들기 어려워졌어요.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이게 하나의 공식이었잖아요. 지금은 다릅니다. 전세 자체가 줄고 전세는 점점 불안해지고 월세는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를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가장 덜 흔들리는 선택은 뭘까예요. 첫 번째 해결책은 서울이 아니라 생활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서울이냐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낡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삶의 생활권인가? 출퇴근이 가능한가? 아이 교육이 가능한가? 병원, 상권, 대중교통이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행정구역이 어디인지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주택 가구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 역세권, 광역교통망에 연결된 중소도시. 이건 밀려난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에요. 부천에 사는 정대리님은
39살이에요. 작년까지 서울 구로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계약 만료되면서 고민이 시작됐대요. 구로에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5천만 원 더 올려야 했어요. 고민 끝에 부천으로 옮겼대요. 지하철로 출퇴근 40분, 아이 어린이집도 괜찮고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더래요. 보증금은 오히려 3천만 원 줄었고요. 정 대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고집하다가 월세로 떠밀릴 뻔했는데 생활권 개념으로 바꾸니까 선택지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전세 고집 대신 주거 안정 기간을 먼저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전세냐 월세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선택들이에요. 반전세라도 계약 기간이 안정적인 집, 월세라도 갱신 가능성이 높은 집, 집주인 성향이 보이는 집, 전세 하나만 보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것보다 5년 이상 한 번에 살 수 있는 집이 삶의 안정성은 훨씬 크거든요. 이건 체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사, 계약, 걱정. 이걸 2년마다 반복하면 사람은 지칩니다. 안양에 사는 한 씨는 45살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전세를 3번 옮겼대요. 매번 보증금 올려주고 이사 비용 들고 아이들 학교 적응시키고요. 올해는 전략을 바꿨어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반전세를 구했는데 집주인이 장기 계약을 원하더래요. 4년 계약에 합의했고 중간에 월세 인상 없기로 했대요. 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세 고집하다가 2년마다 이사 다니느니 반전세라도 오래 살 수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세 번째 해결책은 집값이 아니라 주거비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집을 샀다 못 샀다보다 매달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 집에서 살면 내 소득 중 얼마나 주거비로 나갈까? 월세, 관리비, 대출 이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삶이 유지되는 비율인지를 먼저 봐야 해요. 조금 작은 집, 조금 먼 곳이더라도 주거비가 안정되면 삶 전체가 안정됩니다. 평택에 사는 조 과장님은 51살이에요. 월급이 500만 원인데 서울에서 전세 살 때는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 원 나갔대요. 관리비까지 합치면 130만 원. 소득의 4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나간 거예요.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주거비가 60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확 달라지더래요. 저축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쓸 돈도 생기고요. 조 과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거비 비율만 잡아도 인생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번째 해결책은 내 집 마련은 꿈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은 몇 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해요. 단기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요. 그 사이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주거 안정, 직업 안정, 현금 흐름 관리. 이게 쌓이면 기회는 갑자기 와요. 항상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용인에 사는 윤 씨는 46살이에요. 10년 전부터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했는데 매번 집값이 올라서 못 샀대요. 작년에 포기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당장 사는 게 아니라 10년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인 월세에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씩 적금 들고 있대요. 5년 후 목돈 만들어서 그때 시장 상황 보고 결정하기로 했고요. 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하게 무리하다가 빚만 늘 뻔했는데 장기 계획 세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나쁜 선택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완벽한 집은 없어요. 하지만 위험한 선택은 피할 수 있거든요. 구조가 이해 안 되는 전세, 보증금 회수 경로가 불분명한 집, 너무 싸서 의심되는 조건. 2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인 시장이에요. 광명에 사는 강 대리님은 38살이에요. 올해 전세 구하다가 정말 좋은 조건을 만났대요. 신축 빌라인데 보증금이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나왔어요. 집주인은 급하게 세입자 구한다고 했고요.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대요.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이 잡혀 있더래요. 위험하다 싶어서 포기했고요. 한 달 후에 그 집이 전세 사기 의심 사례로 뉴스에 나왔대요. 강 대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이 인생을 끌고 가게 두지 말고 삶이 집을 선택하게 하자. 전세가 불안해졌다고 해서 인생까지 불안해질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바뀌지만 우리는 적응할 수 있거든요. 조금 다르게 살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사는 집이 정말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서울 고집보다 생활권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셋째, 전세 고집보다 주거 안정 기간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넷째, 주거비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다섯째, 내 집 마련을 장기 프로젝트로 재설정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주거 불안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완벽한 집은 없지만 덜 아픈 선택은 분명히 있어요. 시장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뀌면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적응이에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집은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